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11일 금요일 거래인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일의 CPI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 관망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일 대비 100포인트 이상 상승한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전거래일 대비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전일보다 0.11% 하락한 4,464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오늘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0.68% 밀리면서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밀렸고요. 지수는 13,644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어제 CPI에 이어서 오늘은 미국의 도매 물가로 볼 수 있는 P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제 CPI는 예상치를 하회한 반면에 PPI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 물가 지표 간에서도 약간의 어떤 괴리가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엇갈린 물가 지표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미국의 물가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러 가지 데이터 포인트를 소화하면서 다소 관망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오늘까지 나스닥 지수는 2주 연속으로 주간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이번 한 주 동안 1.9% 하락하면서 거의 2%에 가까운 낙폭을 보였는데요. 네, 나스닥 지수가 2주 연속으로 하락을 한 것은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 있는 일입니다. S&P 500 지수도 이번 한 주 동안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S&P 500 지수는 0.3% 정도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 동안 0.6%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도매 물가 격인 P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PPI는 전일 발표된 CPI와는 달리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7월 PPI는 전월 대비 0.3% 상승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을 했었던 수준인 0.2%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고요. 네, 도매 물가가 상당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온 모습입니다. 7월 PPI가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집계된 이유는 서비스 물가가 빠르게 올라서라고 하는데요. 서비스 물가는 전월보다 0.5%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상품 물가 역시 전달 대비 0.1% 상승을 했습니다. 이 근원 PPI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로 2.7% 올랐고요.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네, 우선 어제는 CPI 호조로 인해서 금융시장에서 안도 랠리가 펼쳐졌지만 오늘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 매체 배런스인데요. 이 지금 CPI와 PPI 결과를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물론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페드가 달가워할 정도로 큰 폭으로 이제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CPI의 원지수와 근원지수가 아직은 연준의 목표치인 2%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완화한다는 어떤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경제 지표를 보기를 원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제 하루는 좋게 나오고 하루는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혼재된 지표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전거래일 대비 7bp 정도 올랐고요. 10년물 금리는 4.15%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상승하면서 결국 오늘 기술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로이터 통신은 오늘 이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결국 빅테크 종목들의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빅테크 종목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3.6% 밀렸고요. 반도체 관련주가 모두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AMD 역시 2.4% 정도 떨어진 모습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 반도체 종목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메타의 주가도 1.3% 밀렸고요. 테슬라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과 아마존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네, 섹터별로 봤을 때도 기술통신 종목의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요. 테크 섹터가 오늘 0.8% 정도 떨어졌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통신 쪽은 0.5%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외 자율 소비 지체와 자재 관련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외 종목들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그림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PPI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미국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값은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가 매월 집계하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인데요. 네, 미국의 12개월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8월에는 3.3%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바로 직전월 수치였던 3.4%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값은 오히려 조금 떨어진 모습이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 역시 2.9%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미국의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은 거의 지난 2년 동안 2.9%에서 3.1%의 범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준 위원 역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잘 고정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이제 전월보다 소폭 둔화한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8월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71.2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70대를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전월치였던 71.6에 비해서는 둔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은 다음에 있을 9월 FOMC에서의 연준의 행보를 가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88%가 넘는 시장 참가자들이 9월 FOMC에서 금리가 현 레벨에서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월가의 저명한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는 알리안츠 그룹의 고문인 모하마드 엘 에리언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엘 에리언 이제 본인의 전 트위터 X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7월 CPI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분석을 해본 결과 연준은 9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고 또 수개월 안에 연준은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시장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펀드스트레스의 톰 리 같은 경우 역시 CN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연준은 내년 초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은행 쪽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은행 UBS 같은 경우 연준이 곧 금리 인상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UBS 같은 경우 연준이 금리 인상의 끝에 도달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이로 인해서 부스트를 얻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이미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조금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S&P 500 지수가 4,460선에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레벨이 굉장히 좀 핵심적인 레벨이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월가의 베테랑으로 꼽히는 UBS의 아트 캐시, 통상 8월에는 증시의 큰 흐름이 바뀌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S&P 500 지수가 현재 레벨 근처에 박스권에서 등락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S&P 500 지수는 당분간은 여러 가지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큰 방향의 전환을 도모를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금 AI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AI로 인해서 이제 테크가 또다시 여기서 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월가의 IT 부분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 분석가입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의 급등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AI가 태동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상승 여력이 많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분석가 같은 경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400달러 그리고 애플도 230달러 정도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AI로 인해서 이 종목들이 큰 폭으로 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면 AI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과도하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모닝스타의 CIO입니다. 투자자들이 AI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다소 과도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AI가 장기적으로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어쩌면 최근의 주가 상승세가 투자자들이 희망 회로를 돌릴 결과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번 한 주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다음 주는 뉴욕 증시의 주요 테마 소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산업 생산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지표 등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타겟이라든지 월마트, 홈디포와 같은 대표적인 소매 기업이 실적을 보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네, 다음 주에 뉴욕 증시 주요 테마는 소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연준의 의사록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한 주 다우는 선방했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주간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주에도 뉴욕 이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